조주의 건물주! 많은 이제 그 독자분들께서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어떤 그 수익을 내고 싶은데 뭐 특별한 게 뭐가 없을까를 고민했었던 경우가 지금도 하실 거고 또 계속 하실 그런 어떤 숙제입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오동현 우리 저 원빌딩 대표, 어쨌든 이 강남 쪽에서 각 꼬마 빌딩이나 뭐 다양한 빌딩들을 많이 판매를 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도 찾아왔는데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 만약에 저는 도저히 그 강남은 너무 비싸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 적당하게 한 뭐 50억에는 안 되지만 30억이나 40억 이런 2, 30억 요 정도 선에서라도 나는 뭔가 노후를 위해서 아니면 수익용으로서 해서 투자처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어떤 곳이 좋을지. 일단은 이제 첫 번째가 강남이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는 강남 옆이죠. 옆이라 하면 예, 서초구 옆에 동작구. 그다음에 송파구 옆에 강동구. 그게 그게 비싸지 않나요? 비싸죠. 근데 이제 그게 두 번째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가 산의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옆으로 너무 이제 옆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죠. 예, 그러면 가격이 강남구가 정점이면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면적의 꼬마 빌딩을 하더라도 옆으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강남구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내외에 있는 것들을 두 번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초구 옆에 동작구라든가 송파구 옆에 강동구 말씀드렸던 거고. 강북에는요? 그럼 거기서 이제 차로 1시간보다 더 멀어진다라고 하면은 강남구를 지나는 노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이 6개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역세권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뭐 몇십억, 몇백억 되면은 솔직히 100억 미만은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되죠, 지금. 그러면 그 정도에 되는 금액을 사실 만한 분들은 다 어디 사시냐면은 슬픈 얘기지만 강남 쪽에 사세요. 그건 슬픈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가요? 그거나 원하는 예. 거지 사실. 그럼 그분들이 자기 전 재산을 큰 돈을 투자하려고 하면 잘 아는 지역에 사시거나 그렇겠죠. 또는 자기가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에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로 1시간 이내의 거리까지는 자기가 시간 내서 가서 보시긴 하거든요. 그 건물 위치를. 그 주변에서 관리도 될 거 아니에요, 또 관리도. 그렇죠. 또 건물 살 때 한 번 가서 보고 사지 않아요. 뭐 평일에 가보고 그 다음에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번 가보고 점심에 가보고 저녁에 가보고 한 3번 4번 가봐요. 예, 근데 뭐 바로 앞에 있으면 자기 집 앞에 있으면 더 많이 자주 가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판단이 빨라질 수 있는 거고 그만큼 거리가 있으면은 그만큼 이제 좀 가보는 횟수가 적어지면 판단이 길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차량으로 한 1시간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예. 예. 그거는 이제 뭐 어쨌든 뭐 차로 가든 아니면 지하철역 이용을 가든 그나마 더 멀리 있는 것 같은 경우 그거라도 해야지. 어차피 강남에 직장 있는 분들은 그 노선 주변으로 해서 자기 집을 구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배우 세대가 생길 거고 그 배우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임차인들이 있는 건물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공실과 임대료가 다 어느 정도는 해지가 되니까. 그래서 강남을 지나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건물 사셔라. 강남이라 표현하기 낫겠네. 어쨌든 이제 근데 건물 시장은 어쨌든 강남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파트도 그렇지 않나요? 아파트도 예, 뭐 똘똘한 한 채 뭐부터 시작해서 강남 너무 똘똘해서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뭐 기준이 강남 아파트 얼마에서 다 기준 잡아가지고 옆에 다른 지역의 가격까지 다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 투자 금액 개인으로 합시다. 개인으로 예. 개인은 제가 한다고 했을 때 예? 일반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게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 뭐 다른 또 자산도 조금 있게 하겠죠. 예, 그랬을 경우에 강남이라 한정합시다. 왜냐하면 너무 똥구름에 같은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강남이라는 곳에 그래도 좀 최저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 그 수익용 부동산 빌딩 꼬마 빌딩 사려고 한다. 그러면 최소 얼마가 있어요? 그 제일 궁금해요. 독자들.
최소한 50억? 50억. 매매 금액으로 50억. 그럼 세금까지 치고 하면 근데 더 이 되면- 취득세가 4.6% 나가거든요. 예, 46%. 예,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같은 중개인한테 중개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소유권 이전 받으려면 법무사 수임료 줘야 되고, 뭐 채권 샀다가 팔다 보니까 채권 할인 금액도 있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이제 뭐 한 제가 생각할 때 한 5.5%가 그냥 필요 비용으로 나가요. 5.5%. 근데 그 5.5%는 웬만하면은 보증금이 그 정도 형성돼 있어요. 그럼 이제 50억짜리에 보증금이 한 3억 정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이제 50억짜리 매입하면서 한 3억 정도를 필요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3억 정도는 보증금이 있으니까 보증금 공제하고 저는 47억을 주고 3억을 취득세라든가 내야 되니까 똑같이 50억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50억짜리를 매입을 한다는 게 강남의 최저 수준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내가 대출을 좀 많이 받겠다. 또 대출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서 50억짜리에서 한 30억을 대출 받겠다. 라고 하면 본인 자금이 20억 있어야 되는 거고. 나는 좀 대출 받는 게 좀 걱정이 돼. 부담돼. 저 같은 사람들은 대출 많이 받 그쵸. 부담돼서 좀. 그럼 이제 한 25억만 받겠다, 반만 받겠다. 그러면 자기 돈 25억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뭐 그런 병원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개인 매입하시더라도 대출 좀 많이 받겠다. 그럼 난 또 대출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라고 하면 40억 대출 받고 본인 돈 10억이 넘으면 되겠죠. 그건 이제 사업장을 운영을 한다든가 또 특수한 경우고. 그런 것들은 은행에 대출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케이스, 가장 좋은 방법을 제안을 하겠죠. 은행도 지금 이제 돈을 빌려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수익은 그렇죠. 이자에서 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 은행 지점장님들도 이제 여신에 대해서 영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업하죠. 예, 뭐 신용 좋고 능력 있는 분들한테는 더 많이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는 게 그분들이 하시는 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내가 건물 살려고 한다. 근데 이런 건물 살려고 하니까 요거 대출 얼마 해줄래? 라고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그러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이제 오차 범위가 많죠. 그렇죠. 뭐 제 고객 중에는 2% 미만의 금리로 대출 받는 분도 있어요. 그 정도면 뭐 거의 지금 뭐 그냥 거저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2% 미만이면은 1.89에 뭐 정도 받는 분도 있어요. 그 정도 같으면 나름대로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조그만 건물에 하나 있거든요. 꼬마 빌딩이 하나 있는데 제가 내는 이자율이 2.3%예요. 근데 저금리니까 뭐 거의 거저 받으셨네. 혹시 뭐 건물이 많아서 어떻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 잘 갚으니까 그런가요? 이자 잘 내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기준금리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뭐 어쨌든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체가 제로금리 수준이 0.5% 이제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예. 좋습니다. 최저가 한 50억이다. 개인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고민해 보니까 25억 정도 있으면 50억짜리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건 이제 감이 왔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강남구 말고. 아니 일단 예. 일단 강남만.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또 그다음에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제가 만약에 지금 살려고 했을 때 한다 그러면 가장 고민인 게 뭐냐면 제가 지금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막 경력난이 때문에 그 공실률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건물이 될 때 가장 그쵸. 고민이 공실이죠. 예. 공실인데 현재 시점에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와의 어떤 수익률, 위험성 지금 상황에서 예. 물론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긴 해요. 천재지변 같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무슨 뭐 예고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봤을 때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해서 수익률이라든가 위험성은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거 투자하면 제일 고민이고 그렇죠. 제가 지금 산다고 해도 이게 제일 고민이 맞아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만약 공실 생기면 어떡하지? 그리고 만약에 뭐 수익률이 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고민일 것 같은데 우리 맞죠. 우리 대표님 저도 고민해요. 제 건물에 공시 생기면 안 되는데 나 이자 내야 되는데 예. 저도 고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모든 건물주들이 다 고민하는 부분이긴 해요. 저게.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하면은 임차인들이 영업을 못 하니까 최근에도 이제 그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그렇죠.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을 못 하시니까 그만큼 임대료를 못 내실 거고, 임대 못 내면은 건물주도 힘들어진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정부에서는 이걸 또 돈을 풀어가지고 또 영업이 안 되는 임차인들한테 어느 정도 유지하게끔 해주잖아요. 하고 뭐 있죠 지금. 코로나 어떤 뭐 특별 어떤 자금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예산을 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또 낮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좋아요, 경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15년간 일하면서 경기가 좋았을 때도 제가 중개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는 예를 들어서 리먼이 터지기 전에 2007년도, 2008년도 리먼 전에 대출 금리는 6%였어요. 시중에 이제 뭐 1금융권에서 받는 대출 금리가 6%였어요. 그러면 그때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고, 잘못하면은 월세에 대한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으면 역마진이 나는 거죠. 손해인 거죠. 그렇죠. 예. 그때는 대출 받는 분들이 기껏해봐야 한 10% 20%밖에 안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리먼도 있었고 최근에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지금 엄청 낮은 금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리먼 전에 2007년도 8년도에 받았던 월세에서 많이 벌어서 많이 이자 내신 거고, 지금은 적게 벌어서 이자를 적게 내는 낸다. 거죠. 그러면 그때도 공시는 있었어요. 경기 좋을 때도. 지금 또 공시는 있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 이제 요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공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인다고 하면은 입지를 많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싸더라도 입지 좋은 거 사시는 게 낫다는 거죠. 예.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해서 싸니까, 근데 매도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파시는 분들은 없어요. 정보가 다 풀려있는 시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팔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에 문제가 있으니까 싸게 파시는 거예요. 이 임차인이 지금은 있지만 언젠간 나갈 것 같으니까 미리 팔고 빠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싸다고 덥석 무시면은 아까 물어보셨던 공실에 대한 걸 자기가 그냥 떠안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입지가 좋아서 현재 있는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다른 임차인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면은 매입을 하셔도 공시에 대한 걱정은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뭐 그 정도가 공시에 대한 대비책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그 말씀하신 대로 한 15년 정도 하셨는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이자율이 높았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낮고, 또 결국 수익이라는 게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출 금리가 6% 하던 2007년, 2008년에 강남에 매입했을 때 수익률이 한 4.5%였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한 2% 중반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대출 금리가 2% 중반 형성되어 있는데 수익률이 한 3% 정도예요, 강남이. 그러면 대출 금리가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건물의 수익률이 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물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그 전문가 입장에서 수익용 부동산 투자법을 조언한다면은 아까 설명 다 해주셨어요, 사실은. 예. 조금씩. 근데 이거를 한번 종합 세트로 해서 한번 수익용 부동산 투자. 우리 사실 오늘 대다수가 지금 꼬마 빅딩을 포인트를 두고 있으니까 상권을 고르는 법, 투자 시 반드시 짓거나 주의해야 할 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 팁 좀 주셔야 돼요, 오늘. 투자 시 반드시 짚거나 주의할 점. 예. 아까 얘기 잠깐 싸다고 무조건 덥석 잡지 마시고요. 이 임차인이 지금은 있지만 언젠간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임차인이 나가면은 다른 대체할 임차인이 있을 것 같은 물건을 사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아까 공실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보실만한 게 주변에 배우 세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러니까
빌딩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요. 그만큼 유동인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유동인구들을 소화시키려고 하는 임차인이 입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유동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변에 도보로 가능하거나 인근에 사시는 분이 이 상권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멀리 있는 분들이 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태원의 클럽에 가는데 서울에 있는 분들만 가는 게 아니라 대전에 있는 분도 와야 되고 천안에 있는 분도 와야 되고 이러면은 그만큼 더 멀리 있는 외지인들이 그 상권에 오니까 그 상권에 있는 분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주 멀리 있는 분들은 안 오는 거죠. 덜 오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내 건물에 있는 임차인들이 누구에게 판매를 할 건가? 주변의 배우 세대들이죠. 거기 사시는 분들이죠. 그러면은 주변의 아파트를 조금 더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소비력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국장님도 그런 게 있을 게 아니고 사모님이 아침에 이게 밤에 이제 저녁에 들어갔는데 여보 나 저녁 하기 싫어 나가 사 먹자. 그러면 나가서 사 먹을 수 있지요. 있는 소비력이 돼야지 앞에 나가서 식당에서 먹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뭐 시켜 먹자 배달 시켜 먹자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중국집이나 피자집에서 시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권 형성 대시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배우 세대가 있어야 되고 그 배우 세대의 소비력이 중요한 거죠. 근데 배우 세대가 있지만 거기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소비력이 좀 낮아요. 그러면 나가서 못 사 먹죠. 그렇지. 배달도 못 시켜 먹죠. 와이프가 난 밥하기 싫어. 그럼 내가 할게. 그리고 저녁밥을 퇴근한 남편이 해야 되겠죠. 나가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상권 형성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배우 세대도 좀 보시고 그래야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그 매출이 발생이 돼야지 그나마 이제 임대를 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는 제가 볼 때 이제 좀 임차인들이 기본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자기가 좀 덜 가져가면서 좀 버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임차인이 놓치기는 아까운 지역이 되겠죠. 지역이죠. 이 가게 놓치기는 아깝고 버텨야지라고 하는 그럼 또 결론은 입지죠. 결국은 입지네. 입지예요. 첫 번째도 입지고 두 번째도 번째도 입지고. 세 번째도 입지다. 빌딩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강남과 강북이 다를 것이고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빌딩들 요즘 무슨 꼬마 빌딩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아마 우리 대표님이 그 매매를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탤런트 분이 꼬마 빌딩 사셨다가 수익을 내고 팔고 해서 한번 인터뷰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 정도 수익을 내신 분도 많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익 내신 분도 있는데 최근에 15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빌딩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게 이제 아파트 오르는 거랑 같은 개념인데 이게 아파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게 14년 7월 달에 아파트 디테일을 풀어주면서 70% 풀어주면서 아파트 가격이 막 올랐잖아요. 그때 이제 2009년부터 14년까지 강남 불패가 깨지면서 묶여있던 아파트가 14년 7월 달에 DTI를 70% 올려주면서 많이 거래가 됐잖아요. 그때 매도하실 분들이 또 아파트를 재구매하신 게 아니라 꼬마 빌딩으로 그때부터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1단계예요. 그래서 15년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한 것들이 서서히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꼬마 빌딩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뀐 거죠. 사람들이 아파트만 대세가 아니구나.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재테크 상품도 있구나. 그래서 그때 15년, 16년도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 4년, 5년이 되니까 이제 또 매도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분들 이제 수익 창출하시는구나.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팔 때가 되니까 이제 언론이 나오는 거죠. 얼마에 샀다가 한 4년, 5년 만에 얼마에 판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 듣고 이것 봐라. 빌딩도 괜찮은데? 아파트도 이만큼 올랐는데 빌딩도 이만큼 올랐네? 그러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이제 뭐
뭐 다주택자들을 많이 규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아파트 살 돈 가지고 네. 샀다가 세금에 묶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 아파트, 세 번째 아파트 살 돈 가지고 나는 꼬마 빌딩 사야 되겠다. 근데 아파트는 대출을 규제했는데 꼬마 빌딩은 대출을 규제하지만 덜 하는 거죠. 덜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돈 최소한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빌딩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최근에 이제 조금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막 24번째까지 나왔잖아요. 더 이상 또 나올 게 있을지 내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주택 특히 우리 같은 나라 같은 경우 특히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집중되고 있는데 그게 뭘까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파트만 사무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무슨 다른 게 뭐가 있나 하면 주식 아니면 이게 특히 이제 빌딩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히 저도 도전을 못했던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현장에서 보셨을 때 이런 투자 수요나 실거래량의 변화 현황 같은 경우를 보면 전망은 앞으로 어떠실지. 계속 거래량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꼬마 빌딩 시장이라고 네. 하는 하나의 어떤 시장이 생긴 거죠. 제가 이제 15년간 빌딩만 전문을 중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빌딩 중개 시작할 때는 그때는 이제 빌딩을 사고 파시는 분들이 임대업을 전문을 하시는 소위 말하는 임대업자들이었거든요. 그들만의 시장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뭐 아파트 재택하셨던 분들 다양한 분들이 이제 임대업을 하겠다라고 시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임대업 시장 특히 꼬마 빌딩 시장이 풀이 엄청 커졌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예전에는 깜깜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금액을 알 수가 없었죠. 예, 그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뭐 무슨 단지에 30평은 얼마, 그렇죠. 20평 얼마 딱딱딱 나왔었잖아요. 오차범위도 별로 없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어서 네. 많이 이제 사람들 투자했던 건데 네. 빌딩은 그에 비해서 조금 깜깜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빌딩을 사러 오시다 보니까 빌딩 시장도 조금 정형화되고 체계화되고 많은 정보들이 일반인들한테 오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깜깜이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기가 한 몇 개월간 공부를 하면은 네. 아파트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가요? 이 저도 하면 시세라든가 한 얼마나 하시면 하면 되죠. 얼마나 하면 돼요? 얼마나 제가 한 2, 3개월 공부하시면 네. 다 하시던데요. 그러면 저기 저 뭐지 한 3개월 학원 다닌다 생각하고 그렇죠. 되겠네. 많은 이제 물건들을 이제 중개인들한테 소개받으면서 현장 가서 보시고 예. 그 빌딩이 있는 주변에 이제 다니는 유동인구의 어떤 성별이라든가 연령대라든가 주변의 아파트 어떤 수준이라든가 뭐 배우 세대라든가 역과의 거리 아니면 지형의 어떤 경사도 도로폭 주차의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시면서 아 여기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지역이다 라고 하시면은 매입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사람들이 좀 빠지는 지역이다 라고 하면 매입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이 부동산이라는 게 특히 이제 빌딩 같은 경우는 한 번 사가지고 최소한 4, 5년은 갖고 있어야지. 4년이 아니라 10년 아닌가요? 아니 요즘에는 좀 이제 양도 차익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한 4, 5년 정도 손바뀜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정도 후에 내가 차익을 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4, 5년 후에 여기가 어떻게 변화될 건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상하는 거죠. 지금은 여기에 뭐 세탁소라든가 구멍가게 있지만 한 몇 년 지나면은 저 옆에 있던 커피숍이 이까지 흘러오겠다. 그러면 이 건물이 나중에 커피숍이 있는 건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까지 이제 고민하시는 거겠죠.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시장 자체가 커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정부에서 아파트 규제하는 것도 있겠고 아파트보다는 건물을 살 때 좀 이제 대출이 잘 나오는 것도 있겠고 거기에 저희 같은 중개업소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까 깜깜이라 말씀드렸던 이 정보들이 많이 오픈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이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신축이나 리모델링도 많이 염두에 두시고 매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부에서 다 허락도 받아야 되고 조합원도 설립돼야 되고
주변에 다른 분양자들하고 다 얘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최소한 10년은 걸리죠. 그렇죠. 근데 이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임차인만 나가준다면은 내가 그냥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빌딩이라고는 물리적인 어떤 이 시설물의 가치를 내가 개선을 할 수 있죠. 그 차이가 있네. 예,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임차인만 잘 협의해서 내보내고 이 시설물을 개선을 해가지고 낡은 건물, 새 건물을 만들면은 임차인들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낡은 아파트의 전세가보다 새 아파트 전세가 높잖아요. 훨씬 높죠. 그렇죠. 그럼 이제 새 건물 만들어주는 순간 나는 임대료를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살 때는 임대료 낮았지만 임대료를 계산하는 순간 내가 판매자가 돼버렸을 때, 매도자가 됐을 때 이 판매하는 상품의 수익률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그 수익률에 맞춰가지고 매매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완제품 수익이 잘 나오는 새 건물을 완제품 살려고 하는 매수자한테 팔아버리면 그게 바로 나한테 양도차익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선순환되고 있는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버린 거죠. 이제 시장의 형성이 완전 된 거네요. 예, 그죠. 거기에 또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면은 혹시 내가 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이 공사업자들한테 잘못해가지고 뭐 사기당하고 눈탱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15년부터 이제 이 빌딩 시장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전문화하는 회사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가요? 예, 이쪽도 시공 가격이 딱 이제 뻔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견적 받아가지고 비교 견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금 더 주고 공사하거나 덜 주고 공사하는 이 오차는 있겠지만 예전에 이제 걱정하셨던 것처럼 소위 말해 뭐 사기 당한다, 아니면 뭐 눈탱이 맞는다 이런 것들은 없죠.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서비스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 시장이 형성이 됐다는 그쵸, 얘기네. 시장이 조금 안정화됐죠.